처음에 강의 시작할 적에는, MP3를 중간중간 끊었다가 다시 했다, 끊었다 다시 했다, 뭐, 기침이나 뭐 그런 거 나서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10번 이상 하니까, 이제는 뭐 잘 끊지도 않게 되네요. 뭐 특별한 게 있지 않으면, 확실히 적응이 좀 되나 봐요. 이제, 소롱자가 그 중간계에 대해서 수면 명상보다는 중간계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렸죠. 중간계에 대해서 이제 대충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거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소롱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부 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적게는 한 40%, 많게는 한 80% 정도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뭐 중요한 골자들을 대충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중간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중간계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걸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릴 적에, 그 잠든 상태는 이제 뭐 육체가 마비되고, 육체도 잠이 들고, 그리고 그 의식도 잠이 든 상태, 그것을 잠든 상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런데 육체는 잠들었는데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 이 상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의식은 잠이 들었는데 육체는 깨어있는 상태, 목류병 같은 그런 상태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설명을 또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잠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의식도 잠이 들고 그 육체도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육체가 문제예요. 우리가 잠이 들었을 적에 과연 육체가 잠이 드는 것인가, 육체도 같이 마비가 일어나는 것인가. 육체가 마비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손 만지거나 뭐 이렇게 해도 뭐 어느 정도 심하게 흔들지 않는 이상 잘 못 깨어나고, 그리고 손에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소롱자가 봤을 적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령 잠든 것이 마비가 된 것이라 그러면은 가위눌림 들었을 적에 그때 마비가 오면은 이때 마비는 또 무엇이냐는 거죠. 그럼 마비가 이중으로 걸린 것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쪽을 쭉 연구해보고 해봤더니, 가위눌림에서의 마비가 마비고, 뭐 기절이나 뭐 그런, 기절도 아니겠네요. 어쨌건 가위눌림에서의 의식은 깨어 있었는데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였다, 이거 마비죠.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위협을 받았을 적에, 사자를 보았을 적에 마비가 일어나는 것. 근데 사자나 뭐 호랑이 그런 거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산에 가면은 그 뱀은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뱀은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마비가 일어나요. 소롱자가 경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소롱자가 의식적으로 산에 갔을 적에 뱀을 잡으러 갔다. 그러면은 뱀을 만났을 적에 좋아서 깜짝 놀라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뱀에 달려들었겠죠. 그런데 뱀 잡을 생각 전혀 없었는데 산길을 걷다가 갑자기 앞에서 무엇인가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봄과 동시에 소롱자 그 눈을 통해서 뇌 쪽으로 인식이 됐겠죠. 무엇인가가 인식과 동시에 뇌에서 그 뭐라 그럴까, 그 형광등이나 뭐 백열등이나 등이 깜빡하고 나갔다 그럴까, 의식이 없어져요. 화면도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요.
아무것도 없다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깨어나요. 그런데 처음에 뱀을 보았을 적에 뱀의 위치하고 깨어났을 적에 보았을 적에 뱀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 보았을 적에 뱀의 위치는 길에 있었거든요. 길에 가장 왼쪽 오른쪽으로 하지 왼쪽에 좌우로 수풀이라고 치고, 그러면 등산로 폭은 한 1m라고 치죠. 그러면은 뱀이 오른쪽에 몸통이 3분의 1이 길에 나와 있고 3분의 1은 수풀 속에 있었다. 그런데 깨어났을 적에는 몸에 3분의 1은 그 왼쪽 수풀에가 있고 3분의 2는 길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뱀이 자기 몸 길이 정도 지나간, 몸 길이나 몸 길이 한 배나 두 배나 하여튼 그 정도 지나간 그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거기 지나간 거리가 있으니까 지나가는데 필요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 동안 선홍자는 아무런 것도 보지도 못했고 의식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깜빡거리고 하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때 뭘 봤냐면은 깜빡거린 동안 눈앞이 하였어요. 까만 게 아니라 하였어요. 그리고 낮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였어요. 그냥 백지장처럼 하였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의식을 차리고 깨었을 적에 뱀은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건너편으로. 뱀이 먼저 소홍자를 느끼고 도망한 거죠. 웬만해서는 아마 뱀에게 물린다는 건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뭔 잘못을 했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산에서 동물 만나기는 좀 어렵거든요. 동물들이 먼저 의식을 하고 피해요. 그런데 맞닥뜨린다는 건 서로가 실수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실수한지도 모르죠. 그런데 동물도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럴 적에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소홍자가 마비를 느꼈단 말이에요. 눈앞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렸었고, 그리고 몸은 그냥 정지 상태였었고, 이런 것이 마비라고 봐야죠.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일상적으로 마비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중간 계기로 들어오죠. 그런 식으로 가해눌림에서도 그거하고 좀 다르지만 마비도 일어나고 하지만은 그 잠든 상태가 과연 마비일까, 그 얘기했었죠. 잠든 상태가 마비라면은 가해눌림에서도 이중마비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든 상태에서 육체가 마비가 일어났다. 육체도 잠든 것이라면은 육체의 모든 부분이 잠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중요 기관들은 모두 다 작동을 하고, 하다못해 또 육체의 신체 부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잠든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이죠. 실제로 보면은 소홍자가 보면은 일체 대부분은 다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의식이 작용해야 되는 것, 팔다리 같은 것, 머리를 움직이거나 그런 것들만 잠들어 있는 상태지, 실제 내부에 있는 중요 기관들은 전부 다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소홍자가 결론 내린 거는 육체가 잠든 것이 아니라 육체는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대기 상태죠, 대기 상태. 그러면 무엇이 잠들었느냐? 의식이 잠든 거죠. 육체의 지혜가 있고 정신의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신의 지혜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정신의 지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의식이, 그것이 작동을 해서 몸을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운동기관들. 그런데 그것을 관장하는 의식이 잠든 상태로 들었기 때문에 육체는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운동기관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대기 상태로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적에 결국 잠든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의식이 잠드는 것이지 육체는 잠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육체는 필요에 따라서 위험 상태에서 그 사자를 보았건 뭐 그런 쪽의 위험. 그런데 뱀을 보았을 적에 뱀과 사람과 싸워서 당연히 사람이 이기죠. 그런데 의식하지 못했다면, 뱀을 만날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다면 뱀한테 물려서 죽을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 육체적 지혜가 작동을 해서 그 마비 상태도 그러니까는 벌써 두 가지잖아요. 그 사자 같은 걸 봤을 때 마비 상태, 그리고 뱀 같은 걸 봤을 때 마비 상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뱀을 본 것이 아니라 어떤 뭐 밧줄, 좀 굵은 밧줄을 보았을 적에, 끈을 보았을 적에 뱀처럼 깜짝 놀래요. 그럼 이거는 뭐 나중에 언제 기회 있으면 설명하죠. 얘기가 점점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상태를 보았을 적에 과연 그 잠든 상태가 육체도 잠든 상태일까? 소홍자가 보기에는 아니다. 육체는 잠들지 않는다. 잠드는 것은 의식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세워보죠. 우선 잠이 든 것이 언제가 잠이 들었다고 말하기는 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눈 감고 자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잠자는 분위기를 갖췄다거나 그러면 이제 잠이 든 것으로 일단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어디 구분은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잠이 완전히 든 상태는 수면 경계면이 있다 그랬죠. 그 부분을 지나면은 잠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고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간계 부분을 넘어서서 잠 쪽으로 갔을 적에도 그 애매모호하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계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고 그냥 거기는 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건 뭐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유연성을 가지면 될 거예요. 일단은 눈 감고 자기 시작하려고 한 지점서부터 수면 경계면은 지날 때까지 거기를 일단은 애매모호한 상태 그런 상태로 보죠. 그 중간계 그러니까 중간계를 넓은 의미에서의 중간계를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잠자려고 눈 감은 상태에서부터 그 수면 경계면까지 거기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좁은 의미의 중간계는 소홍자가 처음에 말할 적에 중간계가 아주 얇다 그랬어요. 특별한 상황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중간계가 어느 부분이다라고 딱 지정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잠이 든 상태의 수면 경계면은 확실히 그런 어떤 이정표를 발견했잖아요. 중간 경계면이라는 곳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정하면 되는데 앞쪽을 어느 쪽으로 다 정해야 되냐. 그거는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애매모호하죠. 그 명상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뭐 턱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이 그렇게 못 느꼈거든요. 약간 다르다는 것은 약간 느끼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 경계에 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구태여 경계 지으려면 지을 수는 있는데 객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대충 이 정도서부터가 중간계 그 좁은 의미의 중간계를 말하는 것이겠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 좁은 의미의 중간계에서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해눌림 그리고 유체이탈이나 그 인사체험 같은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군달리니 에너지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두 다 전부는 아니에요. 거기서 벌어지는 그때가 있어요. 그 가해눌림 같은 특별한 상황 거기서 벌어진다. 아마 인사체험도 아마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달리니 상승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머리에서 연꽃 피는 그런 것들이 또 거기 그런 쪽에서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외에 소홍자가 다 말은 못했지만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은 꼭 가이눌림이나 인사체험 그쪽이 아니더라도 그 중간계, 좁은 의미의 중간계, 그 중간계에서 그 중간 상태에서 거기도 넓히면 넓어진다 그랬잖아요. 가이눌림 그런 쪽이 아니더라도 그 상태에서 본인이 어떤 걸 상상하거나 뭘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이제 중간계에 대해서 이제 대충 뼈대는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참고 삼으시라고 뭐 이거 여담이라고 보통 말합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어쨌거나 그 대화가 요번에는 내용은 요 내용은 짧기 때문에 녹음이 여기서 끝나기엔 좀 짧거든요. 그렇다고 다음 내용 총괄해서 말해야 되는 내용 그 내용 말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수도 있고 분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 여백이 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 한 가지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이 보통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성적인 문제, 그런 경험들, 그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그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 거 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실패하시는 분들, 처음에 하시는 분들 하늘 잘 못 날으시는 것 같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소롱자가 경험으로 한 가지 이 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꿈속에서 나는 방법. 실제로 그것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실에서는 해보지 않았어요. 기회도 없었고 뭐 장비도 같이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나는 방법. 꿈속에 루시드 드림에 들어갔어요. 날려고 해보세요. 평소에 날아본 적이 없잖아요.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날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쉽게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날 수 있지만은 막상 꿈속에 들어가자마자 날았거나 뭐 그냥 날았거나 그러면 뭐 잘 된 거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날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소롱자가 아주 예전에 어렸을 적에 꿈을 꿨는데 꿈이 시작과 동시에 시야가 좀 이상했어요. 위치가 좀 맞았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밑에를 봤더니 소봉자가 지면에서 한 30cm에서 한 60cm 정도? 그 정도 떠가지고 나르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 골목이었는데, 좀 내리막길에서 거기를 나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놀래니까, 이제 좀 몸이 좀 흔들리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왜 나르고 있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떻게 날라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자꾸 지면하고 가까워져요. 엎드려서 나르는 거잖아요. 그럼 지면을 놨으니까 다리가 막 쓸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또 좀 높아지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속도대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앞에 이제 커브길 나오는데 커브에서 보나마나 부딪히기 뻔하잖아요. 그런데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높이도 고도도 높여야 되고 방향도 틀어야 되는데 할 줄을 모르잖아요. 결국에는 그 코너에 가서 처박혔어요. 그래가지고 깼는데 또 연구를 했죠. 그것도 꿀 것 같고 꿈이 참 재밌잖아요. 날아다니는 꿈. 그래가지고 문제는 날아다니는 꿈 한번 꿨으니까 또 꿀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본 게 어떻게 해야 나를까. 그래서 연구를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꿈에 들어갔는데 하루 다음 날인가 아니 이틀인가 3일인가 하여튼 금일 그 전날이 그 다음 날이었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거예요. 꿈을 다시 이제 꾸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는 거를 시도를 한 거죠. 나는 것은 뭐 안전하게 시작하시려면은 일단은 꽁충꽁충 뛰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뭐 잘 되면 제자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초롱자의 경우는 이제 두 걸음을 달리면서,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그, 점프를 하는 거죠. 나는 자세로 점프를 해서, 점프를 하는데, 이때,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그, 손에 힘을 줘요. 손에 힘을 주면은, 날아가게 돼요, 앞으로. 그리고 속도를,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손에 힘을 꽉 주면은, 점점 강해지면, 악셀에다 밟듯이 손에 강해지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손을 느슨하게 하면 느려져요. 그런데 더 빨리 나르고 싶다. 속도를 더 내고 싶다. 손에 힘 꽉 줬죠. 거기서 이제 팔에도 힘을 줘요. 그럼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어깨까지 힘주면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맨처럼 빛의 속도로 달려오거나 빛의 속도 이상으로 달리고 싶다. 그럴 적에는 그 속도를 점점 빨리게 하면서 온몸의 힘을 엄청나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져요. 그리고 몸을 트는 것도, 자동차 운전할 적에 운전하시는 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회전할 적에는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좌회전할 적에는 좌측으로 틀죠. 마찬가지로, 엎드려서 날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왼쪽으로 틀고 하면은, 방향전환 돼요. 그리고 급정거 할 적에는, 스키 타고 내려온 사람들이 옆으로 확 돌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면 돼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멋있게 잘 나르고 싶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슈퍼맨이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 보고 슈퍼맨이 어떻게 나르는지 보시면 돼요. 그거 그냥 만든 거 아닙니다. 소형자국에. 그 연구해가지고 실제 나르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 나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많은 연구한 것 같아요. 아마 조류들을 상대로 아마 연구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 슈퍼맨처럼 그렇게 트는 방법, 좌우로 돌리고 몸을 움직이고 그 방향 전환하고 가속하고 그런 거는 몸 상태 외형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그 점프를 높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면 될 겁니다.